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이 일상의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신속한 재난재해 대처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보건진료대책 상황실도 마련해 신속한 비상진료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기업의 83.7%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가 53.7%,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46.3%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추석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기업이 6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추석 연휴 휴무 기간은 평균 3.1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대학교가 전남대 여수 캠퍼스로 통합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이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자 지역민들은 여수 캠퍼스와 광주 본 캠퍼스의 불균형 발전을 꾸준히 지적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수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국립대학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남대학교와 통합한 여수대학교. 통합 당시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학생 수와 학과 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돼 지난해 전남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수대학교는 여수의 구심점이고 100년 역사를 가진 여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다시 옛날보다 더 좋아질 것을 우리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했고 통합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통합 이후 여수 캠퍼스에서 장학금과 교수 연구비 등이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며 일방적인 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광주 캠퍼스도 26%가 줄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저희가 더 훨씬 더 많이 줄었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0개는 다 완결이 됐고요. 2개만 지금 미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 여수 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성화 방안에 화두로 꼽는 의료기관 신설 문제는 오는 2020년 국동 캠퍼스에 전남도 광역재활병원을 설립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여수시에서도 지원을 굉장히 교육 분야에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초중고 분야에 많이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학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남대학교와 여수 지역민들의 갈등. 점점 열악해지는 지역 교육 환경을 살리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동초 김현수 선생을 추모하고 전통 국악인 발굴 육성을 위한 판소리 대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이번 판소리 대회는 일반부와 신인부, 고령부, 초등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연이 펼쳐지며 다음 달 10일까지 참가 희망 접수를 받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판소리 대회와 함께 전통 국악 발전에 공적을 세운 인물을 발굴해 동초 대상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배수지 가압장의 청소와 소독을 위해 다음 달까지 관내 6천여 세대에 대한 순차적인 단수에 들어갑니다. 단수는 오는 19일 광무동 일원을 시작으로 21일 국동주택단지, 26일 자산공원 지역 등 10월 12일까지 14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세부 일정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53m 높이의 타워형 전망대를 만들기로 한 지 4년째입니다. 지지부진한 전망대 건립이 타워형 대신 가상현실 VR 전망대로 변경해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53m 높이의 전망대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2015년. KB 하나은행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50억 원 규모의 전망대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디자이너로 확정했지만 건립 예산이 초과되면서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4년여 만에 순천시와 하나은행은 타워형 전망대 대신 VR 전망대를 건립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소도 환경적인 측면과 인근 4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국가정원 동축 검역소 부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 관광객들이 순천만의 사계절을 갖다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고 다양한 순천만 국가정원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VR 전망대는 지상 3층 규모로 60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착공해 내년 6월 완공합니다. 4년 만에 다시 가시화된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 순천만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구현한 VR 전망대가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수개월 동안 논란이 된 제철소의 고로 잔존가스 무단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가 고로 비상 밸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철강사가 고로 비상 밸브를 개방할 경우 개방 일시와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 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방지 시설과 연결된 비상 밸브인 세미 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술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배출가스 불투명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했던 전남도는 제철소가 시설 개선 및 비상 밸브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면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을 테마로 하는 특화 도서관인 여수 환경도서관을 환경교육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마련한 최근 토론회에서 청주 풀꿈 환경재단 연무상임이사는 매립장 부지를 환경센터로 재탄생시킨 청주 국제 에코플렉스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백인숙 의원도 지난 2008년 개관 이후 산단의 지원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평범한 도서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환경 테마를 더욱 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문을 연 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면서 과학관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시설 가운데 하나가 광주과학관입니다. 개관 2년 차인 지난 2014년 관람객 수는 45만여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85만 5천여 명으로 연평균 17.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이 늘어나 지난 2014년 45억여 원으로 시작한 운영비가 올해는 68억 원가량으로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되면서 인력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비들이 지금 늘어난 거죠. 지금. 문제는 과학관 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과학관 건립비의 30%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시가 분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관에 투입되는 시비는 지난 2014년 11억 원에서 시작해 올해는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국립시설인데도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과학관이 시비 보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에 걸맞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광주시가 또다시 운영비 40%를 부담하기로 해 국립시설이 지방재정을 옥죄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6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전남도가 33개 세부 사업 구상을 마친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가 반영돼 국가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영광에서 목포와 여수를 거쳐 경남 부산까지 남해안의 관광 자원을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전라남도가 자체 용역을 토대로 관광 거점 육성과 접근성 개선, 섬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관광 거점에는 문화역사지구와 해양관광단지, 해양앨리스, 호국관광벨트 등이 망라됩니다. 예타 면제된 국도 77호선 조기 개설을 비롯해 완도 공간 도로 국도 성격, 경전선과 남해안 철도 전철화, 흑산공항 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조성하고 남해안공 광역 연안 크루즈 운영 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사업. 전라남도가 경남 부산과 손을 잡고 이 같은 구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산 용역비로 7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남북권 우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예산 용역이 반영됐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반영된 7억을 활용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남해안 새로운 관광 신성장 벨트가 형성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미래의 비전을 담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알찬 관광 콘텐츠를 채워가는데 도민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1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6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부지 17,000여 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850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치망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정치망 어업인들이 감척을 할 경우 어선 등의 잔존가치 보상은 물론 생활안정자금과 취업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출돼 관련 어업인들의 재산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인 정치망 어업이 간첩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민원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길게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300mm 이상이 집중되겠는데요. 그나마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이면 그치겠지만 문제는 뒤이어 북상하고 있는 태풍 닝닝입니다. 태풍은 현재 강도 중에 소형급으로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하면서 토요일 새벽쯤이면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 이후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